라운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네, 시흥고등학교와 그 다음에 전국고등학교 학생 진행할 텐데요. 네, 그러면 바로 긍정측 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긍정측 학생은 위로 나와주셔서 인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논제에 대하여 긍정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과정이란 무엇을 달성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절차와 변화를 뜻하며, 결과란 이런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말을 의미합니다. 중요하다란 더 의미를 두고 중점적으로 다룬다 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오늘날 성적과 입시라는 결과에만 집착하여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학생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결과 중시 풍조의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이 시급하고도 중요합니다. 이에 긍정측은 첫째, 올바른 과정이 삶을 행복하게 해주며, 둘째, 결과만이 중시된다면 공동선이 저해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과정은 그 자체로도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근거로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올바른 과정은 삶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올바른이란 타인과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을 주며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삶은 과정의 연속으로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은 길지만 그 결과를 통해 얻는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고통의 연속이라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칭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관계나 취미생활, 타인에 대한 봉사를 모두 포기하고 공부에만 집착하여 좋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잠시 기쁨을 느낄지는 몰라도 또 취업이라는 목표 하에 다시 고통의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등산을 하는 과정에서 오직 정상에 오르는 것만을 목표로 하여 빨리 올라가려고 애쓴다면 정상에서 느끼는 잠시의 기쁨 후에 남는 것은 허무한 뿐일 것입니다. 새소리를 듣고 아름다운 꽃을 보며 여유있게 산을 올라갈 때 그 등산이 정말 의미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등산과도 같습니다.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야말로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결과 중시 풍조는 사회의 공동선을 저해합니다. 과정이 간과되고 좋은 결과만이 칭찬받는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과정을 통해서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단순한 예로 부정행위를 들 수 있는데, 이런 행위들은 사회적 공정성을 파괴하고 타인에 대한 해를 끼쳐 사회 발전을 저지합니다. 또한 결과로만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면 같은 노력을 하고도 선천적 재능이나 운, 그리고 출발선의 다름으로 인해 결과의 차이를 낳고 이로써 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평등의 가치를 침해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사회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나라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무시했던 전체주의나 우리나라의 70년대처럼 경제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등 단편적 이익을 주는 결과를 위해 잘못된 과정을 사용한 사건들은 결국 체제의 붕괴나 사회 갈등처럼 장기적인 손해를 끼쳤습니다. 올바른 과정과 노력이 중시될 때 사회는 바르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와 무관하게 과정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은 자신이 어렵게 잡은 물고기를 잃었을 때도 자신의 도전 자체를 값어치 있게 여겨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한 10,000번의 과정 중 9,999번의 과정을 실패라 여기지 않고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원리를 깨우쳤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목표한 결과에 미치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나 경험, 노력 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과정은 사회적으로도 가치를 지닙니다. 토머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혁명은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이는 우연성을 통해 기존 결과의 틀을 깰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결과에만 연연하지 않고 도전 정신을 가져 창의적 과정을 시도할 때 과학의 발전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긍정 측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첫째, 올바른 과정이 삶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며 둘째, 결과만을 중시하는 것은 사회의 공동선을 저해하고 마지막으로 과정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통해 이런 입장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긍정측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긍정측 입론을 들었고요. 이어서 부정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측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측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과정이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과정은 누가 알아줄까요? 과정을 남이 알아준다고 해서 그런 삶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 입학한 카이스트 학생 같은 경우도 사회적으로는 명성을 얻었을지 몰라도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불행으로 인해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체제 붕괴 등을 예로 들면서 단편적인 일을 체제 붕괴 등을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이러한 단편적인 일을 전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이런 예 말고도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잘못된 과정을 사용하면 이것은 사회 갈등을 야기하기가 쉽고 이로 인해서 사회 통합이 어렵고 그는 발전을 저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디슨과 같은 위인을 예로 드셨는데요. 이러한 에디슨이 왜 위인이겠습니까? 에디슨과 같은 위인이 몇이나 될까요? 이러한 에디슨과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게 되면 계속된 실패는 오히려 좌절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꼭 성공을 달성할 수 없을지라도 이런 시도를 통해 또다시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는 단지 결과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시험 같은 것을 볼 때 시험 점수가 좋지 않았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좌절인가요? 혹은 다음번에 더 잘 볼 수 있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부정측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질의응답에 이어서 부정측에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의 의견은 먼저 잘 들었습니다. 저의 입론에 앞서 찬성 측의 입론에 대한 저의 의견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응답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에디슨의 문제를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슨이 왜 위인입니까? 위인은 아주 적은 소수의 몇몇이 매우 훌륭하게 성공이 되었을 때를 위인으로 우리가 칭하는 것입니다. 이런 에디슨과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우리는 계속된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좌절하는 사람은 에디슨과 같은 사람은 아주 적은 반면 좌절하는 사람은 더 많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의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기덕 감독을 아십니까? 김기덕 감독은 최근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상이라고 불리는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감독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낸 감독이지만 그의 작품은 항상 흥행성이 떨어지는 비주류 작품이었고 최근 황금사자상 수상을 통해 비로소 그의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그 과정에 있어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상과 같은 그 결과가 없다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논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의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정은 결과가 있을 때에만 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한 사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중시하지 그 과정에 대해 먼저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곧 과정은 결과가 있을 때에만 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토론대회에 나올 때 사람들은 토론대회에 참가한다고 온통 떠벌려 놓고선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없다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풍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결과는 곧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 설정 없이 과정만을 중시한다면 그 목표에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목표를 세웁니다. 따라서 결과가 곧 목표라고 할 때
우리의 목표 없는 삶은 우리가 해내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완벽한 과정보다는 속도 있는 결과가 더 효율적입니다. 최근 한 광고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중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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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노래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스피드를 중요시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겐 속전속결의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휴대전화 기종이 나와서 최근에 구입한 휴대폰이 구형이 되어버리는 것은 벌써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적시적기에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곧 다른 경쟁자들 사이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것은 그 무엇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완벽한 과정이라 할지라도 결과에 있어 비효율적이라면 그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무 완수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임무만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기업을 예로 든다면 기업과 직원의 본질적인 관계는 결과 창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혹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모든 직원이 결과를 내놓는 것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곧 이것은 회사의 성장, 더 크게 보자면 모든 직원이 결과를 내야만 직원의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제 주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정은 결과가 있을 때에만 그 의미를 갖는다. 둘째, 결과는 곧 목표이다. 셋째, 완벽한 과정보다는 속도 있는 결과가 더 효율적이다. 넷째, 임무 완수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입니다. 결과가 어떤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할 때 우리 인생의 결과는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그 살아가는 자체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죽음이라는 결과에 있어 그 죽음을 자신 있게 맞이하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저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논제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정 측 인론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긍정 측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정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긍정 측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대회에 대한 예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토론대회에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정말 배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배운 것은 많지만 사람들이 지켜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과가 중시돼야지 동기부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실패하게 된다면 더욱 큰 좌절로 인해 그런 동기부여 효과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할 때 동기부여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결과를 세워놓고 이에 실패한다면 좌절감이 들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긍정 측에서 입론하셨던 내용과도 충돌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좌절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잘못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된 것이지 그 결과가 잘못된 것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좌절을 겪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속도 있는 결과가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속도성을 추구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적시적기에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애플사와 같은 경우는 스티븐 잡스가 어서 빨리 물건을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엔지니어들을 달달달달 볶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애플은 가장 큰 회사로 우뚝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아이폰과 같은 훌륭한 물건들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시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저희가 지원 사격할 텐데요. 먼저 긍정측 학생에게 지원 사격할 질문할 학생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긍정 측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과정이 좋아하는데 결과가 나빠서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진다면 그 사람은 과연 과정을 중요히 생각할까요? 결과를 더 낮게 생각할까요? 그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것도 꼭 결과로만 인해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좋았을 때는 결과에 무관하게 자신이 주관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 더 할게요. 아까 부정 측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과를 정하고 나서 과정을 하는 건데 성공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나중에 더 좋은 대학을 나가서 더 좋은 기업을 취직을 해서 나중에 인생을 더 좋게 살고자 하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긍정 측 발언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부산물이 결과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이 공부 과정 속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이렇게 얻어진 지식은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그 과정이 나쁘다면 사회통합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물론 박정희 대통령 때 민주주의가 있었지만은 그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은 민주주의였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옳지 못한 과정으로 우리나라는 대단한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경제 발전이라는 단편적인 이익을 내긴 했지만 우리는 사회 갈등이라는 또 다른 손해를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사회에서 빈부격차 등이 일어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부정측 학생에게 질문한 학생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자제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좌절하는 사람이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험을 보고 나서 그 근거를 제시하셨나요? 아니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결과를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시험 보고 나서 그 시험장에 시간 상황에서 다음 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티븐 잡스가 엔지니어를 달달 볶았다고 하셨는데요. 결국 스티븐 잡스는 그렇게 엔지니어를 달달 볶아서 결국 애플에서 퇴출당하는 상황을 맞았는데 그것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요시해서 그렇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스티븐 잡스가 그 중간에 퇴출되었던 것은 맞지만 다시 애플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스티븐 잡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좋은 결과를 내었고 그 결과 스티븐 잡스를 다시 받아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세 번째 근거로서 완벽한 과정보다 속도 있는 결과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잘못된 과정으로 이루어진 결과는 무너지기 쉽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면 무너지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속도감이 있다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더 빨리 수정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겠죠. 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서 과정은 결과가 있을 때 의미를 갖고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표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논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과정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긍정 측에서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긍정 측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부정 측에서는 4가지 이유를 대서 결과가 과정보다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정은 결과가 있을 때 의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언제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스트레스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과정 속에서 행복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부정 측에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것은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목표를 잡아놓고 이에 실패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너무 높은 목표를 잡아서 허상을 적게 된다면 우리는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좌절은 역시 다른 목표를 실현하는데도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으로 속전속결, 빠르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에서 말했듯이 이런 속전속결의 태도는 스트레스를 오히려 증가시키고 또 효율성을 낮춰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측 주장에서는 임무 완수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일정 결과보다 더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은 또 과정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수익을 내는 것이 결과이겠지만 그 사이에서 직원들 간에 있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될 때 정말 회사 생활이 또 즐겁고 이런 즐거움은 회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측에서 마치실 때 죽음을 자신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결과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최종 결과인 죽음을 위해서는 모든 삶의 결과들이 다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하나의 결과에 집착하는 것보다 삶의 전체적인 결과를 위해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저는 올바른 과정은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어 긴 과정 동안 행복해야 정말로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결과만을 중시하게 된다면 공동선을 해치고 사회 발전을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의 실패나 성공에 상관없이 과정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며 이런 가치를 달성할 때 삶이 행복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긍정 측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 측 반박 알겠고요. 이어서 부정 측 반박하겠습니다. 부정 측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긍정 측에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 측에서는 과정의 부산물이 결과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최종의 목표가 바로 최종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와 결과는 같은 것으로 봐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올바른 과정이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과정만을 중시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같은 채소를 팔더라도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채소를 파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팔기 위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 더 좋은 품질 향상을 노력할 것이고 더 많은 것을 팔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만 증가시킬 뿐이다.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런 사회를 직접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따질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결과만을 중시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행동을 하기 위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은 결과를 위해 달려가는 중에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과와 과정은 결국 다급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사람은 과정을 중시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과를 중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농부를 예로 들었을 때 농부에겐 하나의 농사를 마치게 되면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가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렇게 생계가 달린 다급한 상황에서 그 농부가 과정만을 중시하기 위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농약을 조금 사용을 하더라도 그의 가족들을 챙기는 것이 농부의 최고의 우선적인 것인 겁니다. 농부는 조금이라도 벌레를 덜 먹은 작물을 수확하기 위해 농약을 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다급한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과정만을 중시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목표 있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더 이상 과정이라는 별명으로 포장만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두 번째 문제인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를 모두 마쳤습니다.